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견조한 경제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CPI 패배에서 주식이 회복되면서 S&P 500이 신기록을 세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실망스러운 소매 판매 보고서에도 불구하고요.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과 오늘 발표될 PPI 역시 시장에서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미국 노동시장과 경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대패가 이제 화요일장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계절적 약세의 영향을 받은 일회성인지 아니면 더 큰 하락세의 시작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은 주가 폭락하는 동안에도요, 회복의 조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V 섹터주는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리비아는 5%, 테슬라는 6%, 루시드는 5% 이상 상승했고 3.63불로 마감이 되었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1.3%가 빠졌네요. 일본봉은 장 초반 흔들림이 있으면서 잠깐 마이너스권도 보여주었지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한 것만 봐왔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더플로우는 스몰캡을 제외한 곳에서 라지 스케일과 미디움에서는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옵션 쪽 상황을 보면 3.5불의 콜옵션과 풋옵션이 상당히 몰려 있는데요. 어떻게든 3.5불에 맞추려고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3.2불에서 3.6불까지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루시드 주가인데요. 확실한 반등의 시작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올지 아니면 다시 약세장으로 끌고 들어갈지 언론과 애널리스트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보자면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일 텐데요. 어쩐 일인지 모건 스탠리에서는 새로운 부정적인 정보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보면 바로 아담 조나스인데요. 아직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부정적인 정보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번 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판매량으로만 보자면 커트라인에 걸쳐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진에 대한 영향과 2024년 가이던스 등 많은 것들이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 환경이 루시드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을 제기하는 동안 전기 자동차 파트너로서 회사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 노트에서 투자자들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보다 자본 규율이 높은 방식으로 전기 자동차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는 경쟁 자동차 회사가 루시드와 같은 플레이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말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프라이스 타겟은 4불로 주식에 대해 비중 축소 등급을 유지했지만 루시드 이야기에 대한 잠재적으로 낙관적인 논제 출현에 앞서 머물고 싶다 말을 했네요. 그러나 회사는 아직 가변 생산 비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루시드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 곡선을 타려면 판매량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홀드 또는 비중 축소라는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겠죠. 언론에서도 벌써부터 새로운 최저치를 앞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요. 럭셔리 EV를 생산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일부는 높은 인플레이션 및 높은 이자율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일 수 있다 말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사 제품을 경쟁사와 차별화하는 등 자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도 비난 대상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프로덕션 가이던스가 기대 이하로 나올 경우 실적에 따른 실망감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역시나 2024년 가이던스가 이번 실적 발표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루시드 측에서 몇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장의 기대치가 정확히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대치 이하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들은 실적 발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눈물 나는 소식이 또 한 번 들려왔습니다. 피터 롤린슨 CEO가 그래비티를 공개하면서 보너스로 6밀리언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주주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겠죠.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그래비티가 성공을 해야 하는 것이고 루시드 차량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것 뿐일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7개월 만에 세 번째로 럭셔리 EV 가격 인하에 들어갔는데요. 북미에서는 아직도 수요에 대한 측면에서 안 좋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기본 에어 퓨어 모델은 이제 약 7만 1,000달러부터 시작이 되고요. 고객이 충전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퓨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7,500불이 저렴해졌고요. 투어링은 8,000불이 저렴하네요. 그랜드 투어링은 1,000불이 리스가 되었습니다. 사파이어는 변화가 없네요. 테슬라도 차량 가격 인하하면서 마진에 대한 영향으로 실적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루시드도 차량을 판매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겠지만 마진율이 상당히 안 좋은 루시드 측으로서는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는 예상은 되지만 사우디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입니다. 2년 또는 24,000마일까지 무료로 예정된 유지 관리를 제공을 하고요. 에어 소유자는 매뉴얼에는 정기 유지 관리가 1년에 한 번 또는 1200마일마다 수행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루시드 오너 포럼에서는 연간 서비스 비용으로 400달러가 조금 넘는 비용을 지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새로 무료로 유지 관리를 수행하면 신규 구매자에게 800달러 정도를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품질과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브랜드 이미지를 쌓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을 확실히 다지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너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후 관리 시스템이 되겠죠. 이것만 잘 갖춰진다면 믿고 가는 차량 제조사가 될 것입니다. EV 수요 둔화의 또 다른 신호가 되는 것일까요? 많은 제조사들이 EV 판매를 축소하거나 철회를 하였죠. 아무리 저가형 모델이 현재 나온다 한들 당분간 급격하게 상승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금리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부동산이겠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 특히나 차량 제조업체가 타격을 많이 입을 것이기에 금리 인하 시점에서부터 서서히 판매량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것도 EV 붐을 일으켰을 때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이루려면 몇 년이나 더 걸리겠죠. 루시드는 그때까지 잘 버티면 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빠르면 2025년 중순부터 표시가 나겠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